자, 이번에는 3-2장 논리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함수란 말 그대로 논리 값이에요. 논리 값은 뭐예요? true와 false인 논리 값을 이용하여 원하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원하는 값을 반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수식의 결과가 우리 앞에서 계산식을 만들었을 땐 그 수식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B5 더하기 C5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500이 나왔다. 이렇게 상수값으로 나오는 건데 논리 함수라고 하는 건 수식의 결과가 true 또는 false로 나오는 함수를 논리 함수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if 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if 함수와 같이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and라고 하는 함수, or이라고 하는 함수, not이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 이번 챕터에서는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중 대표적인 if 함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는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영어로. 네. 자, 논리식의 조건을 검사해서 참값일 때와 거짓값일 때 각각 다른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if 함수라고 해요. 만약 어떤 조건이 참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참이 아니라면 이런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어떤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이라는 얘기는 결과값이 참 또는 거짓, true, false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의 결과가 참일 때, true일 때는 A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이 조건의 결과가 false일 때는 B라고 하는 조건의 문장을 실행하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게 if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if 함수의 형식은 다음과 같아요. 자, if 괄호 열고 여기까지 괄호 닫고 이게 함수의 원형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if 함수는 이 괄호 안에 무조건 인수가 하나, 두 개, 세 가지가 들어가요. 예, 두 가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네 가지 들어가서도 안 돼요. 무조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수랑 세 번째 인수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냐면 두 번째 인수는 중요한 게 이제 얘거든요. 로지컬 테스트라 그래서 논리 검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논리식이에요. 아까 논리식 뭐라 그랬어요? 식의 결과, 연산의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걸 논리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1번 자리, 첫 번째 인수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가 나오게끔 식을 만드셔야 돼요. 완성된 식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에, 참인 경우에 수행할 값을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logical test 논리식의 결과가 false일 때 실행할 값을 세 번째 인수 자리에다 써줘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그림 그려드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가 뭐라 그랬냐면 논리식이라 그랬죠. 이 논리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식을, 이 논리식의 결과가 false인 경우엔 B라고 하는 식을 또는 문장을 실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if 함수랑 매칭을 시켜보면 이 다이아몬드 안에 들어있는 게 1번이고 이 A라고 하는 실행이 2번이고 B라고 하는 실행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그럼 로지컬 테스트 이 논리 검사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을 검사하기 위한 논리식으로 방금 말씀드렸죠? 중요해요. 반드시 true, false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true, false의 결과값이 나오려면 어렵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썼어요. A라고 하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A라고 하는 값이 50보다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40이라면 A에 40이 대입이 되어 있다면 이 식의 결과는 얼마가 나와요? 거짓. false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A가 예를 들어서 53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식, 이 식의 결과가 얼마가 나와요? true가 나오겠죠. 예,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유도해서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AND 함수, OR 함수, NOT 함수가 있을 거라 그랬죠. 이 AND, OR, NOT 이라고 하는 함수도 여기에다가 이 첫 번째 논리 검사식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쓰는 경우는 없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고요. if 만약에 B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50보다 크다면, 예, 첫 번째 인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B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 있겠죠. 그 값이 50보다 큰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50보다 크다면 어쩌고 저쩌고 실행하고, 크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쩌고 저쩌고 실행하는 이와 같은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value is if true 하게 되면 이 logical test가 true일 때 반환되는 값을 쓰시는 거고요. 여기 이제 텍스트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따옴표 찍어 주신다 그랬죠? 또는 값을 쓸 수도 있어요. 상수값, 즉 숫자, 예, 정수값을 쓰실 수도 있고요. 문자를 쓰실 수도 있고 정수값, 물론 실수값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실수값, 또 다른 함수를 여기다가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뭐겠어요? value if false, 만약에 false가 거짓 값이 나왔을 때의 값, 누가 false 값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논리 검사식의 결과가 false가 나왔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예제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118페이지 if 함수에 대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3-02 파일 여시고요. 급여 정보라는 워크시트에서 영업수당 L열에서, 자,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부서가 영업부이면 했어요. 이 부서가 영업부이면 영업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서는 영업수당에 0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제가,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눴죠? 1번, 2번, 3번. 이거 뭔 것 같아요? 예,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그림 그려드린 거 기억나세요? 다이아몬드, 여기, 예. A라고 하는 식, 얘가 false인 경우에는 B라고 하는 식, 이렇게 실행이 된다 그랬죠? 이게 if라고 하는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원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얘가 이 조건식이 1번이고 참일 때 실행할 값, 거짓일 때 실행할 값이 각각 1번, 2번, 3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를 제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f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if가 만약에 뭐뭐라면이잖아요. 만약에 부서가 영업부이면 이 이면이라고 하는 게 까지가 1번 조건식이에요. 그럼 부서가 영업부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자, 부서가 영업부이면 true인 경우에
영업수당에다가 20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영업수당에 0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수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f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쓴다 그랬죠. 자, 이 부서가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은 시트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영업수당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L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구해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구할 건데 조건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사람의 부서 얘죠. 얘죠. 이 안에 지금 기획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신경 쓰시면 되냐면 첫 번째 사람의 영업수당을 구할 부서의 셀 주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F5죠. 예.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얼마라 그랬어요? F5라 그랬죠? F5 안에 들어있는 값이 뭔지는 모르는데 뭐래요? 영업부라는 글자거든요. 그죠? 예, 영업부라는. 그러면 영업부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 영업부는 문자잖아요. 문자는 무조건 앞뒤에 큰 따옴표 붙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동그라미 부분에다가 저희가 그 연산자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논리연산자 몇 가지? 6가지라 그랬잖아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그죠? 예, 요렇게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면 되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이 6가지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뭐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 6가지 논리식이 다 연산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인 경우는 이 6가지가 다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글자인데 글자보다 크다? 글자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얘가 이상이에요. 이상이다? 작다? 이하다?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문자인 경우에는 같다 또는 같지 않다 이거 2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부서가 영업부이면 그러면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식으로 F5 즉 부서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영업부라는 글자랑 어떻게 되면 그렇죠.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F5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부라는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업부가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컴마 첫 번째 인수 끝났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 true인 경우에 즉 부서가 영업부이면 뭐래요? 20만 원 지급하래죠. 그러면 여기다가 20만 원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서는 영업수당이 얼마 표시하래요? 0을 표시하시면 된다. 이게 1번 문제에 대한 풀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같이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영업수당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제가 함수마법사를 이용할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fx 이 녀석을 눌러요. 자, fx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범주 선택에서는 모두 선택한다 그랬죠. 자, 모두 선택한 다음에 if니까 i 타이핑 치시면 if i로 시작하는 첫 번째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모두로 범주 선택하고 여기 함수 선택 여기 아무거나 클릭을 한번 하셔야 돼요. 클릭 안 하면 안 가는 수가 있으니까. 자, 보실래요? 여기서 제가 지금 I를 누를게요. 잠깐만요. 네, I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I로 if로 I로 시작하는 함수로 바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키보드 자판이 한글 자판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영 전환키 있죠. 한영 전환키 키보드에 있는 거 한번 눌러주고 다시 I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if 선택하시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이제 함수마법사가 나오는데, 자, 여기 앞에 도움말이 logical test,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렇게 해서 앞에 나와 있는 값이 다 세 가지가 다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무조건 3개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라 그랬죠? 자, 로지컬 테스트 논리 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얘가 결과값이거든요. 논리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값이. 자, 그럼 아까 이제 연습한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서. 첫 번째 사람의 부서가 들어가 있는 셀 주소가 얼마? F5번 셀. 셀 주소 찍었네? 그러면 F4번을 눌러야 되는지 안 눌러야 되는지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F6번, 7번, 8번, 9번, 10번 쭉 F10 값에서 행값이 늘어나죠? 예, 상대 값으로, 상대 참조로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리고 같아요. 뭐랑? 영업부. 그죠? 영업부. 큰 따옴표 찍어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미리 보기 결과값에 true 또는 false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true 또는 false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여기 비교할까 오른쪽엔 영업부라는 글자인데 F5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false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20만 원 주래죠? 200000 하시고요. 그 다음에 false인 경우엔 제로 값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네, 됐죠? 그러면은 부서가 지금 기획부니까 영업부가 즉 아니니까 0 맞죠? 예, 이 녀석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채워주기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자, 요거 재생 잠깐 멈추시고 지운 다음에 삭제한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구해 보세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if 함수는. 예, 됐습니다. 119페이지에 and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nd는 뭐 그리고잖아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인수가 모두 true이면 true 값을 반환을 하고요. 인수들 중에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if 함수와 중첩해서 사용이 된다 그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if 함수의 첫 번째, 예, 논리 검사식에 삽입이 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첩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A라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인수로서 또 다른 함수가 사용이 되는 것, 그걸 이제 중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단독으로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and 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 얘가 함수의 기본형이니까. 자, logical 1, 2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이 logical 1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 true 또는 false로 계산될 수 있는 논리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쓴 녀석 있죠? 그게 2가지, 3가지,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이 and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뭐뭐 이고란 말이야. 뭐뭐 이고, 뭐뭐 이면서, 이런 식으로. 네, 요 용어 왜 제가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라고 하는지 이따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and 모두 true이면 true 값을 반환한다는 얘기,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 값을 반환한다는 얘기, 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논리식이 2가지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논리식 1번이고요. 논리식 2번이에요. and로 묶였어요.
그러면 자 여기 둘 다 true예요. 또는 얘는 true고 얘는 false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false고 얘는 true가 나올 수 있고 둘 다 false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네, 요거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i는 2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 얘기예요. 이거를 그리고 and 묶는단 말이죠. 묶어요. 그래서 true인 경우에는 결과값이 true가 나오고요.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되게 되면 결과값은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처음에 되게 헷갈리시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얘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true인 경우에는 1이란 말이야. false인 경우는 0이고요. 그럼 얘는 1이죠. 여기 0이고 1이에요. 0이고 0이겠죠? 그럼 이 and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학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냐면 곱하기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곱하기. 그러면 보이세요? true 곱하기 true는 1 곱하기 1은 얼마야? 1이지? 나머지는 1 곱하기 0은 0 곱하기 1은 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다 0이잖아. 예,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리 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and라고 하는 함수는 무조건 두 개가 전부 다 true 값일 때만 true를 내보내주고 그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엔 false를 내보내준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9페이지의 문제. 자, 마찬가지로 기본 3-02 파일이고요. 예, 급여 정보 워크시트예요. 자, 특별수당 M열이에요. M열에서 생산부가 근무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로 열고 근무 시간 마이너스 160 곱하기 만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표시합니다. 이랬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번에는 뭐뭐이면 이렇게는 안 돼 있네 문제가.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경우에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AND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냐? 자, 볼까요? 지금 여기 제가 끊었어요. 근무 시간 마이너스 160 곱하기 만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표시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2번이고 3번이죠. 네, 맞아요. 예, true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으면 0을 표시합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 앞에가 조건이란 말이에요. 예, 논리식이 되겠죠. 자, 그럼 서로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엉뚱한 거. 자, 생산부.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160 이상 초과. 어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시트를 보시면은요, 시트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부서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 근무 시간이라는 열이 부서열과 근무 시간이라는 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특별수당 M열 여기에다 뭘 구할 거예요? 부서가 생산부이면서 근무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얘는 문제를 살짝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함수들 나오면 그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부서가 생산부이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160시간 초과 하는 경우에
이게 두 개가 다 만족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AND로 연결을 할 것이냐 OR로 연결을 할 것이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말이 부서가 생산부이고 근무 시간이 160시간 초과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죠. 예, 생산부이면서 근무 시간은 160시간 초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OR이 되는 게 아니라 AND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서 160을 뺀 다음에 만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제로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냥 말로만 일단 써볼게요. 자, 부서가 생산부예요. 예, 생산부는 텍스트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부서가 생산부 아까 앞에 1번에서 앞에 문제에서 봤죠? 글자인 경우는 같다 또는 같지 않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쓴다 그랬죠? 자, 이퀄 부서가 생산부라는 글자랑 같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논리식이네. 그럼 여기서 true, false가 나오겠죠. 하나의 논리식이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160시간 초과예요. 그러면 컴마 근무 시간이 160시간 초과는 어떻게 써요? 크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초과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근무 시간이 160시간보다 큰지 작은지 아닌지 판단하겠죠? 얘가 true, false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이면서 이고 AND로 연결한다 그랬죠. AN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전체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근무 시간에서 160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10,000원. 그렇지 않으면 빵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를 if 함수로 묶어 주는 겁니다. 예, 조금 복잡하죠. 예, 자, 이거 함수마법사 부르는 것도 약간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따라와 오셔야 돼요. 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특별수당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함수마법사 불러야 되겠죠. 자, 하시고 모두에서 한번 클릭하시고 I 그럼 if 나왔어요. 확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logical test 여기에다가 이제 and 우리 지금 아까 썼던 and 부서가 요거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and를 써줘야 되니까 여기에다 이제 and 함수를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함수마법사가 불려져 있는 상태에서 fx 이 함수마법사를 다시 부를 수는 없어요.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들어가죠. 나오죠. 예. 다시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열려져 있는 이 함수마법사 창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만 보였다 안 보였다만 한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함수를 부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지금 if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얘를 우리 이제 뒤에 볼 건데 이름상자라고 불러요. 이름상자. 이 이름상자 if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사용 중인 함수가 여기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 확장 단추 있죠? 이제 펼침 단추를 클릭하시면 요거 이제 우리가 앞전에 썼던 함수들 리스트가 최근에 사용한 함수예요. 예, 목록이 쭉 뜬단 말이에요. 맨 밑에 함수 추가 있죠? 반드시 이 함수 추가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마법사 화면이 다시 나오죠? 여기에서 and 자, and 스크롤 해보시면 중간에 and가 있어요. 자, and 하시고 확인. 자, 그럼 함수가 and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요 여기 위에 요거 수식 입력줄이라 그랬어요. 이 수식 입력줄 한번 잘 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는 if 괄호 열고 and 괄호 열고 닫고 괄호 닫고. 그쵸? 예. 지금 화면상에는 if 함수가 안 보이지만 이걸 중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f라는 함수 안에 and라는 함수가 중첩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fx 클릭하시고요. 함수 마법사. 그 다음에
if 함수 불러야 되니까 if 확인. 그죠? 그럼 이 로지컬 테스트에 and라는 함수를 추가를 삽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 if라고 하는 이 이름 상자 확장 단추 눌러서 함수 추가 하시고 and 라는 함수 선택 확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조건 쓰시면 되죠?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서가 생산부이면서 근무 시간 160시간 초과죠. 자, 그럼 아까 했던 논리식 똑같아요. 자, 부서. 이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부서의 셀 F5예요. F5 클릭하시고요. equal 생산부. 그죠? 생산부 큰 따옴표. 생산부 글씨니까 큰 따옴표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생산부이고 and 그죠? 생산부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근무시간 160시간 초과죠. 자, 근무시간 어디 갔어요? J5가 되겠네요. 그죠? J5. J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커요. 얼마보다? 160보다. 그쵸? 예. 그럼 false 또는 true false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럼 둘 다 false니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돼?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and 함수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f 함수로 되돌아가야 되죠. if 함수의 두 번째, 세 번째 거 아직 안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확인 누르시면 이 확인이라는 버튼은요. 무조건 이 함수만 없어 종료시켜주는 단추예요. 그래서 절대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 확인 누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if 함수 두 번째, 세 번째 거 안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제 종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if 함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수식 입력줄을 활용을 하세요. 이 수식 입력줄에 지금 equal if 괄호 열고 있죠. if 함수. 그 if라고 하는 글자 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저는 보통 이 괄호 열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사이를 그냥 클릭하거든요. 그럼 F와 괄호 열고 사이겠죠. 클릭 하시면 어떻게 돼요? if 함수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여기 end 함수를 쓴 내용이 보이고 아까 end 함수에서 보셨던 마지막 최종 결과 false 값이 여기 보여져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value if true 두 번째 이 end 함수 결과 값이 참인 경우에 실행할 값이 뭐냐면 근무시간 마이너스 160 곱하기 만이라 그랬어요. 자, 괄호 열고 근무시간은 어디 있어요? 여기 J5죠. 마이너스 160 괄호 열고 곱하기 만. 그쵸? 그리고 value if false 거짓인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얼마 넣으래요? 제로 넣으라 그랬죠. 확인. 해서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재생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봐주세요. 자, 122페이지 OR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OR 함수는요, AND 함수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의미만 다를 뿐이죠. 인수 중 하나라도 true이면 AND 같은 경우는 인수의 종류가 모두 true여야지만 결과값이 true가 됐었죠. 예. 근데 OR 함수는 여러 개의 인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죠. 모두 false이면 false 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if 함수와 중첩해서 사용합니다. 예, if 함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if, or 한 다음에 논리 조건, 논리 테스트, 논리식 들어가고 또 다른 논리식 들어가고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면 수행할 문장, true일 때 수행할 문장, false일 때 수행할 문장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 들어가고요. true 또는 false가 계산될 수 있는 논리식으로 최대 255개까지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OR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조건이 첫 번째 조건 들어가고 두 번째 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의 결과가 true, 두 번째 조건의 결과도 true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rue, false가 될 수가 있고요. false, true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false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AND 함수는 곱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 OR 함수는 덧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rue는 1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false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고요. 0, 1, 그 다음에 둘 다 0,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물론 2인데 컴퓨터에서는 2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1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둘 다 참이에요. 1 더하기 0은 당연히 1이고 0 더하기 1도 1이고 0 더하기 0은 0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논리값으로 바꾸면 이 세 개는 true가 되겠죠. 이거 하나는 false가 될 거예요.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N열에서 물론 저희가 이제 기본 3-02 파일의 급여 정보 워크시트예요. 자, N열에서 직급이 차장이거나 했어요. 자, 직급이 차장. 첫 번째. 이거나는 영어로 OR이죠. OR.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얘가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 조건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근속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 얘는 1-1이 될 거고 1-2가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근속수당 10만 원 지급. 그렇지 않으면 0을 표시합니다. 얘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직급이 차장이라 그랬어요. 자, 직급이 들어가 있는 셀이 될 거고요. 이 직급이 들어가 있는 셀에 있는 값이 뭐하고? 차장과 어떻게 돼요? 글씨는 같다, 같지 않다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같아요. 그죠? 직급이 차장이라는 글자와 같고, 그죠? 근데 이거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근속연수가 근속연수 들어가 있는 셀 주소 있겠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래요. 이상은 크거나 같아요. 얼마보다? 10보다. 그죠? 예, 10보다 같아요. 얘가 직급이 차장 근속연수가 10 이상. 근데 얘를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이거나로 연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OR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if 함수의 첫 번째 논리식이 되는 거죠. 로지컬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이 true인 경우에는 근속수당 1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엔 0원. 얘를 전체 뭘로 싸줘요? if라는 함수가 싸주는 거다.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한번 문제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요? 근속수당이죠. 예, 여기 근속수당 여기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자, 직급 어디 있어요? 여기죠? 예, 직급이 차장이거나 근속연수는 여기 있어요. 근속연수가 10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되면 이 근속수당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셀 포인터 근속수당 첫 번째 N5에다 놓고요. 자, 함수마법사 불러야죠. 자, 여기 수식 입력줄 옆에 있는 fx 클릭하시고요. 범주 선택. 자,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범주 선택은 모두로 하신다 그랬어요. 모두로 하시고 요 밑에 있는 함수 리스트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i 자판 입력하시면 if로 시작하는 i로 시작하는 함수 나오죠. 자, if가 첫 번째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if 함수 나왔고 logical test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세 개의 인수 내용이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세 가지 무조건 다 채워 넣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직급이 차장이거나 근속연수 10년 이상 OR이라는 함수가 한 번 더 들어간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fx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이름 상자, 요거 이름 상자라 그랬어요. 이름 상자 자세히 더보기 단추를 눌러서 함수 추가 하신 다음에 클릭 OR이니까 O 자판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스크롤 해보시면 OR이라는 함수가 나오네요. 그죠? OR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야? 부서가 직급이 차장. 그죠? 그래서 G5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드래그 쭉 할 거니까 G56789 셀 주소가 변하는 게 맞죠. 그래서 상대 참조값 그대로 놔두시고요. 같아요. 뭐랑 같아요? 차장. 근데 차장은 문자니까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차장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뭐예요?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E5셀 찍으시고 크거나 같아요. 얼마보다? 10보다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 다 입력 마무리가 됐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 확인 누르시는 거 아니라 그랬고요. 자, 위에 수식 입력줄로 올라가서 저는 보통 이제 첫 번째 함수와 괄호 열고 사이를 클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F와 여는 괄호 사이를 클릭하시면 if 함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logical test 보시면 or G5가 차장이라는 글자랑 같거나 OR이고요. E5가 10 이상.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 그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어떻게, true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근속수당 10만원 준다 그랬죠? 자, 10만원. 10만원 주시고요. false인 경우에는 얼마? 제로 해서 확인.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제로가 들어가요. 맞죠? 직급 대리니까 차장 아니잖아요. 근속연수 10 이상 아니잖아요. 3이니까. 그래서 제로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드래그 하셔서 끝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R 함수 예제 연습 문제 이렇게 풀이하시는 거예요. 자, 잠깐 멈추시고요. 지우신 다음에 삭제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4쪽 이번에는 not 함수예요. not. 예. 자, not 함수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결론적으로 인수의 조건식, 예, 인수가 그랬는데 예, 논리식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건식의 결과가 true면 반대값이에요. false를 반환하고 인수가 false이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if 함수와 중첩해서 사용을 합니다. 형식은 not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얘는 인수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한 가지 논리식의 결과 반대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예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 not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A 5번 셀에는 13이 들어가 있어요. 자, 결과값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false가 나오겠죠? 네. 자, A 5번 셀에 13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3은 10 이상이다. 어때요? 맞죠? true죠. true가 나왔는데 그 true 값, 결과값에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면 false가 된다는 거죠. 자, not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문제 5열에서 직급이 사원이 아니면 그랬어요. 뭐뭐이면이니까 조건이에요. 그죠? 만일 뭐뭐라면, 예,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만일 뭐뭐라면이면은 무조건 if 함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if 함수에 인수 세 가지 써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얘가 직급이 사원이 아니다까지죠. 얘가 조건. 논리 테스트예요. 예, 논리식이고요. 자, 1번. 직급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죠? 2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을 표시합니다. 얘가 3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그대로 써볼까요? 자, if 하시고 직급이 사원이 아니면, 그러면 이거를 아니면이라고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not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직급이 사원이라는 글자와 사원과 같지 않으면, 그죠? 사원이 아니면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사원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 직급이 사원과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걸 not 부정하는 거예요. 예,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수당 10만 원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0원이고, 예, 요걸 한번 같이 또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직급수당 있죠. 직급수당.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급수당, 직급이 여기죠. 직급이 사원이 아닌 사람. 얘 이 첫 번째 사람은 대리네요. 그러니까 직급수당 10만 원 줘야 되겠죠? 직급수당 10만 원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사원이니까 직급수당 0이에요. 그죠? 예, 요렇게 구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한일에 셀 포인터 놓으시고 O5에다가 셀 포인터 놓고 함수 마법사 클릭. 자, 하시고요. 모두 범주 선택하신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I 하면 if라는 함수가 나와요.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조건식 써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직급이 사원이 아니면, 그럼 아니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요 이름 상자 더보기 단추 눌러서 함수 추가하시고 범주 다시 모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부정이니까 not n 입력하시고요. 쭉 내려오면 중간에 not 있어요.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직급이 사원이 아니면, 이 not이라는 함수가 아니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뭐를 쓰면 돼요? 직급이 사원이면,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직급 G5 셀, G5 셀에 들어있는 값이 같아요. 뭐랑 같아요? 큰 따옴표 하시고 사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직급이 G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사원이라는 값과 같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if 함수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F랑 여는 괄호 사이를 클릭 하면 돌아갔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true가 나왔죠? G5 셀에 지금 대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원과 같지 않잖아. 예, true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얘가 이제 사원이 아니면 얼마 주래요? 직급수당 10만원 주라 그랬죠? 100000 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0원 주는 거죠. 자, 다 됐어요.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채우기 하시면 되죠. 자, 영상 잠깐 멈추고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25페이지. 이번에는 중첩함수예요. 뭐 중첩함수라고 해서 새로운 건 아니고 방금 전에 and, or, not 함수랑 if 함수랑 여러분들이 쓰셨잖아요. 이걸 전부 다 중첩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요번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and랑 or이랑 두 개씩 나온다든가, 예, 하나씩 나온다든가, 뭐 and와 not이
결합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조건, 약간 복잡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이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1번, 2번, 3번 자르라 그랬잖아요. 로지컬 테스트가 들어있는 부분이 1번. 어떻게 끝나냐면, 예를 들어서 뭐뭐이면 뭐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 고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조건 로지컬 테스트가 true인 경우에 표시할 값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가 3번인 경우, false인 경우에 표시할 값 3번이 되겠죠. 그걸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피얼에서 하나의 수식을 사용하래요. 자, 이 하나의 수식을 사용하라는 건 뭐냐면, 함수들 써가지고 식 하나로 끝내란 얘기예요. 예, 식 하나로 끝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조건이 뭔지 봅시다. 자격이 박사학위 이고, 예, 이고면 and죠. 이고, 직무가 부서장 이거나 OR이에요. 그죠? 또 자격이 자격증이고 직무가 출납인 경우, 예, 뭐뭐면, 뭐뭐이면 이렇게도 끝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뭐뭐인 경우 이렇게도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경우 10만 원을 표시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0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겠죠. 예, 3번이겠죠. 자, 해당 수식은 and와 or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and와 or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고 이거 두 개만 써서 구하는 건가? 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무조건 if 함수를 여기서는 써야 된다. 왜? 이 조건이 true인 경우에는, 다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10만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로를 표시해야 되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if 함수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이제 함수 어떻게, 이 글씨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두 개로 쪼개보세요, 여러분들. 크게. 어디를 두 개로 쪼개야 되느냐? 그럴 때는 문제를 보시고요. 조건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는 거 어때요? 여기를 크게 하나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크게 분리를 해서, 자격이 박사학위이고 직무가 부서장,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그러거나 자격이 자격증이고 직무가 출납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자격과 직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OR로 크게 묶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AND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문제가 로지컬 테스트만 잠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AND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AND 자격 박사학위이고 직무가 부서장이에요. 그죠? 또 하나 있어요. 자격이, 그리고 and 자격이 이번에는 자격증이고 직무가 출납이에요. 얘가 크게 두 개란 말이죠. 하나, 둘. 이 큰 and를 어떻게 묶느냐? or로 묶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에서부터 번역하는 거거든요. 최종 결과는 바깥쪽에 있는 거고. 자격이 박사학위이고, 그죠? 예, 자격이 박사학위이고 and이고 직무가 부서장이거나 자격이 자격증이고 직무가 출납인, 이렇게 되겠죠. 예, 이 녀석이 이 if 함수의 로지컬 테스트 부분이에요. 논리검사식. 그래서 이 큰 조건이 true인 경우에는 10만원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빵원을 주는 거죠. if 이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예,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마법사로 함수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예, 자, 함수 마법사를 쓰실 때는 우리
아까 앞전 문제에서 if랑 and, if랑 or, if랑 not이랑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됐었죠. and를 예를 들을게요. and 이렇게 됐었죠. 그럼 저희 어떻게 썼어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썼잖아요. 그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썼죠. if라는 함수 찾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값에서 and라는 함수 찾아서 기입하고 되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입력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if라는 함수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or이라는 함수를 찾고 그 안에서 and와 and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if로 다시 돌아가서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만들어내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서 풀어봅시다. 자, P5 추가 수당, 첫 번째 추가 수당을 구해야 되는 곳에 셀 포인터 놓으시고요. 자, 함수 마법사 fx 부를게요. 클릭 하시고요. 자, 범주 선택 모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I 입력해서 if로 가는 거예요. if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제 로지컬 테스트, 논리 테스트 검사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써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있는 큰 거부터 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나 그래서 OR 함수 불러야 돼요. 자, 이름 상자에서 더보기 단추 눌러서 자, 함수 추가 하신 다음에 모두 확인하시고 함수 선택 클릭하고 O 입력하시고 스크롤해서 OR 함수 찾으세요. OR 선택하고 확인. 자, 첫 번째 논리 검사식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자격이 박사학위이고 자격이 박사학위이고 직무가 부서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첫 번째 로지컬 논리 테스트 안에 논리 시간에 and 함수가 한 번 더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서 다시 한번 클릭 자세히 더보기 한 다음에 함수 추가하고 and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and 함수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자격 H5 셀 되겠죠? 값이 없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H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같아요. 뭐랑? 박사 학위랑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직무가 부서장이죠? 자, I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같아요. 뭐랑? 부서장이랑 부서장 같죠? 그럼 and 함수 됐어요. and H5가 박사학위랑 같고 I5가 부서장이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nd 끝났고 이제 두 번째 and를 만들어 넣어야 되죠? 자, 그래서 OR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OR 클릭 하시면 두 번째로 돌아갔죠. 자, 로지컬 2 마우스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시 and 불러야 돼요. 자, 이름 상자에서 클릭 더보기 단추를 누르면 and가 보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함수 리스트가 뭐냐면 바로 전에 내가 사용했던 함수 목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 함수 목록이 항상 리셋이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함수 추가를 그때그때 누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함수 리스트가 보이면 이거 그냥 누르셔도 돼요. 자, 클릭. 그럼 end로 다시 넘어갔죠. 예. 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엔 자격이 H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뭐하고 같아요? 자격증과 같아요. 그죠? 자격증과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가 그죠? I5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이 equal 출납하고 같아요. 자, 이거 하실 때 큰 따옴표 쓰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and 함수도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OR 함수의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 그죠? and 함수로 해서 연결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OR 함수로 돌아가도 되지만 OR 함수 다 끝났으니까 if로 돌아가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if 클릭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어떻게 하래요? 10만 원 주래죠. 10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제로 해서 확인
하시면 구해지고요. 채우기 핸들 드래그해서 나머지 아이들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논리 함수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